마침 그 코드가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정말 우연찮게 어쨌든 그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게 됐고, 근데 웃긴 건 그 마트 채널에는 못 들어갔어요. 어떤 다른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정작 그걸 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긴 했지만 그건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은 소싱해서 판매를 하게 됐고. 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오늘은 그 상품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상품을 상단에 네이버 로직에 맞춰서 상단에 띄우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그래도 약간의 이제 법칙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법칙에 맞게 행동을 하고 하면은 상단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단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광고를 올리든 뭘로 올리든 간에 그게 상단에 올라가더라도 고객이 사실은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으면 실상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상품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로직이나 뭐 비법이라는가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내기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뜰 상품을 찾는 거, 그게 진짜 사실은 관건이더라고요. 그 고민이시죠? 저도 지금도 아직도 고민이에요. 유통을 하면서도. 이게 상품 소싱이라는 게 좋은 조건을 내가 좋은 조건을 좀 가지고 와야지 다른 업체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고객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또 어떤 유리한 혜택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가격이 됐든지 여러 가지 뭐 사은품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전혀 모르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만나가지고 그런 조건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인맥으로 사실 영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제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그 상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사고의 전환이 됐다고나 할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이 경험이 되게 그냥 사실 되게 개인적이고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사실 시사하는 바는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해서 한번 오늘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원래 그 어떤 만두 브랜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만두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이 만두 브랜드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아무튼 대박이 나면서 다채널로 가서 MD들을 막 알게 됐고, 그 MD들이 서로 이제 좋은 조건에 좋은 위치에 막 노출해주고 이러면서 매출이 급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대박이 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항상 좋은 조건에 노출을 하려면 좋은 조건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점점 주는 거예요. 특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진짜 그런 특가를 진짜 매출이 막 엄청나게 틀 때는 특가로 해서 그런 수익률 자체가 막 8%, 9%까지도 됐으니까 사실상 거의 그 남아서 한다기보다는 매출 규모를 키워서 그냥 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저희가 상품을 이렇게 해서는 너무 힘들다, 이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했고, 그때 마침 어떤 마트의 MD가 특별 어떤 기획전을 하면서 이 기획전에 맞는 상품을 좀 소싱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 카테고리가 뭐였냐면 이제 맛집 카테고리였어요. 그래서 한창 우리 왜 몇 년 전에만 해도 왜 되게 맛집을 많이 소개하고 온라인에서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맛집을 저희 같은 이제 유통 위탁 운영 회사들한테 이제 그런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상품을 더 확장을 시키자 해서 소싱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맥으로도 하고 뭐 했는데, 그때 이제 MD가 원했던 게 자기 카테고리에 비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요런 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제품들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라고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탕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찾고 있었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나 뭐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동생이 저희 아빠한테 위메프에서 어떤 국을 구매를 해서 보내줬었는데 그걸 되게 아빠가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맛있다고 저한테도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정말 고객 관점으로 제가 먹으려고 국을 사가지고 보니까 맛이 괜찮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예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정말 전화했어요. 그 패키지 뒷면에 있는 거기 제조사에다 그냥 소비자 센터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제조사의 그 공장 대표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진짜 뭐 우리가 무슨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야말로 진짜 생뚱맞게 저희가 이런 유통회사인데 어떤 마트에 어떤 코너가 있어서 상품을 입점시켜 보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관심이 있으시다 하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회사 소개서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브랜드를 하는 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에서 내부 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사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브랜드사들은 유통 채널들을 많이 넓히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통회사들을 넓히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 유지가 쉽지가 않고, 왜 그렇잖아요. 어떤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그 공통된 디자인의 패턴이라든지 그런 컨셉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통사들이 막 그렇게 작게 가지고 왔다 보면은 자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일괄되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격 역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다 업체를 운영하는 거는 보통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가 좋아할까는 싶었지만,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이런 만두 회사를 띄웠던 경험이 있으니 그 국탕 브랜드 역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서를 준비를 해서 미리 보내드렸고, 그걸 보고 만족해 하셔서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팅을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본인들이 사실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 브랜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회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코드가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정말 우연찮게 어쨌든 그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게 됐고, 근데 웃긴 건 그 마트 채널에는 못 들어갔어요. 어떤 다른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정작 그걸 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긴 했지만 그건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은 소싱해서 판매를 하게 됐고, 그런 식의 어떤 브랜드 상품들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에서 또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히려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서 소싱을 또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유통을 시작하시고 위탁 운영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은 어디서 그냥 정말 위탁 소싱하는 게 어디일까라는 것도 사실 고민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뭐 셀러오션이나 요즘 네이버 그런 판매자나 도매업자 같이 모여있는 카페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달라, 아니면은 이제 도매업체들이 실제로 올리면 그 제안서를 보고 연락을 드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래가 생사가 되는데, 그렇게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도매업체가 A라는 업체나 나나 비슷하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판매력이 늘어나면 나한테 더 주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그렇게만 계속 하다 보면은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떤 제품을 가져다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최단 시간에 뭐 상단에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로 해서 매출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뭔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데는 없지만 우리 자체에 무슨 3PL이 있어가지고 물류나 이런 거 고민 안 하게 해줄 수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자체 영상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점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점을 가지고 계속 그런 트라이 하는 거죠, 업체들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업체 A라는 업체에 주는 것보다 좋은 조건이 나한테 오게 되고, 정말 제가 그렇게 해서 뭐 이점을 가지고 더 잘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도매 업체하고 더 돈독한
인맥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인맥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잘 파면 이 도매업체들은 또 도매업체들끼리의 인맥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업체 소개도 해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요렇게 전혀 모르는 데서 따다가 판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조금 판매하지만 이걸 이점을 나는 나만의 이점을 계속 만들어서 이거를 뭔가 이 도매나 어떤 공장 제조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나만의 차별 포인트의 어떤 그런 제안서들을 만드셔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런 내가 어느새 전문 업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 버리기. 네. 꼭 내가 원래 했던 방향 아닌 거는 뭐 기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는 열어놓으시고, 더 좋은,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 이 하나에서 무조건 성공 경험을 만드셔가지고 이 성공 경험이 다음 거를 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이 마중물로 얘를 만드는 거죠.